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은 계속 경제 민생 타령하는 거예요. 타령이라고 해서 좀 폄하하는 것 같습니다만 신나는 타령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민생이고 핵심은 경제입니다. 통장률 3%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역시 알맹이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핵심입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대표가 계속 약자들, 피해자들, 민생 챙기고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 당한 분들 다 이재명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재명이 계속 윤석열이 하는 똥벌들 견제하면서 반사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엄청난 전략으로 정치판을 뒤흔들고 윤석열을 조지고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다수의 시각이다. 그것보다 더 큰 신의 한 수를 바라보고 온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최고의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남 모란시장이라는 개고기 도소매의 전국에 메카가 있었는데 그 어떤 정치인도 거길 손을 못 댔어요. 목숨 걸고 험한 분들이 하는 장사 아닙니까? 그거를 오랜 기간 밭갈이를 하고 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래서 이재명 죽이겠다고 하던 그 모란시장 상인분들이 이재명 지지하게 됐어요. 개고기 사업 말고 다른 장사를 성남시 차원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만족하면서 평화적으로 모란시장을 철거하게 됐어요. 개고기 도소매를. 경기도 계곡도 그분들도 한철 장사하면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어떤 정치인도 손 대지 못하던 일을 오랜 기간 밭갈이하고 설득하고 이러면서 경기도 계곡 상인회가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해요. 팬클럽을 만듭니다. 온전한 완벽한 승리를 항상 추구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친문 수박들이 언젠가는 온전한 승리를 노리는 이재명에게 고개를 숙이고 이재명을 열렬히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조건 이재명 몰빵 지지해야 돼요. 이재명 몰빵론을 진보 유튜버들은 주장을 해야 돼요. 이재명에게 강력한 시원시원한 개혁을 계속 요구하다가 삐지고 속상해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분열이 돼요. 지금 마지막 희망입니다. 진보 계열의 마지막 희망은 이재명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개혁시키고 정말 누구나 만족하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은 또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못한다고 이제는 우리가 답답하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이재명으로 무지성 지지를 해야 될 시기예요. 이재명은 무지성 지지해도 문제 없다고 제가 보장합니다. 문재인 같은 인간에게 속아서 이재명은 이제 몰빵 지지하면 안 된다. 못하면 비판해줘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은 지금 너무나 힘든 판에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지금까지도 탄압받고 살아남아서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재명이 정답만을 선택하고 최고의 수를 두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새를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은 항상 정답이었고 간혹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인간으로서 최고의 한계점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모든 기준점은 이재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잠시 이재명이 진짜 깜빵 가는 게 아닐까, 민주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가지 제안들, 이재명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안들, 윤석열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거 우리가 아이디어 내고 이러면서 이재명한테 부탁하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재명이 살아남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찬 시기에 힘든 얘기고 이재명 무지성 지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재명이 우리 국민들을 배신하고 적폐와 손을 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 민중들 약자를 배신할 사람 아니에요. 배신하려고 그랬으면 예전에 했죠. 왜 이렇게 개고생하고 이제 와서 배신을 하겠어요. 변치 않는 사람이란 거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만큼은 그냥 몰빵 지지, 무지성 지지를 한번 해줘보고 아니면 정치 관심 다 끊고 행업에 열중해야죠. 마지막이니까요.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게 거의 마지막 정치인 지지라고 봐요. 저는 노무현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재명은 계속 민생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망 짓들 견제하는 일들 하는 거예요.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지금 전기, 가스 여러 가지 민영화를 하려고 그러죠. 의료 민영화까지.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지만 깨어나는 분들 이제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재명의 2호 법안, 불법 사채 무효법, 살려고 빌린 돈이 족쇄가 되면 안 된다. 약자들 진짜 정말 돈이 궁해서 불법 사채를 빌려 쓴 분들 어떻게든 구제해주고 싶은 애민정신의 발로죠. 이재명 3호 법안,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법. 윤석열이 우리나라 팔아먹는 매국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견제를 또 해주는 거예요. 이재명 4호 5호 법안, 불법 계곡 정비법, 하천의 불법 행위를 관리하겠다. 계속 민생 챙기고 이런 일들을 뚜벅뚜벅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들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낙연, 문재인 언급도 안 합니다. 회피하고 있어 오히려. 친문 수박들만 이리끼리 날뛰고 있는 건데 걔네들 그냥 개무시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 받아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김포 서울 편입권도 국내임에서 전국을 변화시키고 디바이드 앤 룰로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국내임 쪽에 유리한 판을 구축하려고 한 잡다한 출책이었는데 이재명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서울 편입권도 조금 사그러들었죠. 이재명이 전략가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재명이 선택하는 것만 지지해주면 돼요. 그냥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 욕하고 이재명
횡재세를 발휘했죠. 금융사 은행들 돈 많이 벌잖아요. 이자 장사해가지고 돈 너무 잘 벌고 성과급 파티하고 경제는 파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초과 이익금 40% 환수하겠다. 내년에 1조 9천억 환수 가능하다. 이런 거 해서 1조 9천억 한 2조 되는 돈 재난지원금 같은 걸로 기본소득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뿌리고 이러면서 계속 이재명의 인기를 서서히 불려나가면 되는 거죠.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에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해서 이 돈을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도록 한다. 그러면 약자들은 언젠가는 이재명이 이렇게 한 거구나 알게 되면 이재명의 광팬들이 될 수밖에 없죠.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 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 1조 9천억 원의 기여금이 몰 것이다. 약자들한테 배분하면 이 혜택을 입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잖아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기득권보다. 그러니 이재명 표가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이재명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도 은행권에서 고금리를 질타하고 공산주의식으로 은행들 욕하고 그랬잖아요. 국민 70%가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게끔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의 금융감독원 이런 데도 은행들 다구리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숟가락 얹기 하면서 윤석열이 반대 못하고 국민의힘도 반대 못하게끔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예산을 보관할 것이다. 지금 간병 하시는 분들 많죠. 40대 50대 분들 부모님들 병석에 누우신 분들 중병을 앓으시는 분들 간병하기 힘들잖아요. 치매다 암이다. 직장생활 하시고 자기 본업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간병하는데 간병비 예산 이런 거 삭감하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보관할 것이다. 이러면 저희 같은 고령자 부모님들을 둔 40, 50대 중년분들은 고맙죠. 요양 간병 부담 없는 나라 만들 것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의 공약이니까 너 빨리 예산 보관해라. 윤석열 너도 공약한 거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환 경쟁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또다시 증액할 것이다 하고 수박들이 막아도 반대할 명분이 강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도 은행들이 고금리로 지금 떼돈 벌고 있다. 다구리도 쳤고 반대할 명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밀고 나가면 돼요. 내년까지는 불경기는 계속 될 거고 내년이 바닥이라고 하는데 지금 불경기에 허덕이고 신음하시는 분들 좀만 버티십시오. 어떻게든 내년까지 버텨서 내년에 4월 달에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압승하고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에서 국내임이 완패한다면 어떻게든 살려놨던 금융업체들 지원도 이제 끊고 거의 IMF급의 엄청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윤석열은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때 탄핵을 제대로 시키면은 내각제 개헌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하면 내각제 개헌은 이제 못해요. 이재명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내수 경제는 돌아가게 해줬었어요. 보수 정권도. 전두환 때도 그래도 서민들 먹고 살게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서민들 약자들 다 조직이 하고 있어요. 더 황당한 거는 윤석열을 지지해왔던 대기업, 재벌들, 기득권, 부자들도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못하니까. PF권도 지금 난리예요. 금융권들 어떻게든 연명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진작에 망했어야 할 금융권 업체들이 산소호흡기 달고 겨우 연명 치료하고 있는 건데 내년 총선 때까지는 연명을 하게 해줄 거예요. 건설사들도 많이 망하고 있고 그런데 금융사들 망하면은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살려두겠지만 내년에 이재명이 완승하면 손 다 놓고 완전 쫄딱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제2의 IMF급 위기가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한 항목들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출 이자 지원 2조 2,900억, 연구개발 R&D, 과학계에서도 윤석열 많이 밀었었는데 다 예산 삭감해가지고 우리나라 과학 미래가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1조 2,700억 최소 증액하겠다. 지역사랑 상품권 7천억 증액하겠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하겠다 3천억. 저런 거 하면 전세 사기 피해 보신 분들 이재명 열렬히 지지할 수밖에 없죠. 청년들 3만원 패스 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챙겨주네. 그러면 청년들도 조금 마음을 돌릴 수 있죠. 또 청년 일자리 창출 900억 증액하겠다. 보육 지원하겠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하겠다. 이런 거 계속해서 거의 한 6조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거는 밀어붙이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수박들도 반대 어떻게 해요? 민생 챙기겠다는데 미래 과학 연구 개발 자금 챙기겠다는데 소상공인 챙기고 간병 하시는 분들 챙기고 청년들 챙기겠다는데 반대할 명분 없으니 이재명은 이런 거 계속 밀면서 조금씩 지지층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죽일 수가 없죠. 반대할 명분도 없는 좋은 일이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도 이런 SNS를 날렸었는데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이 아니다. 국민들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 또 민주주의 모범 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입니다. 정치가 희망을 줘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입니다. 오늘 제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역시 민생이 정답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이재명도 살아남을 수 있고 민주당의 확장성 늘어나는 거고 반대할 명분이 없는 민생을 계속 외치고 그러면 친문 수박들도 계속 숨이 막혀오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계속 지지율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 총선은 이재명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판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님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민생이 진짜 최고의 신의 한 수고 이재명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민생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이재명을 언론이 공격을 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은 주 4.5일제는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11월 15일에 윤석열 69시간이다 노동 강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데 주 4.5일제로 나가겠다. 이런 거 하면 회사에서 장시간 노동 시간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직장인분들은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주 4.5일제 이뤄낸다면 환호할 수밖에 없죠. 직장인들.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또 이재명이 들이밀었어요. 요때 11월 15일이 뭘로 들끓어오르던 시기였냐면 김포시 서울 편입건하고 또 윤석열의 공매도 한시 금지 등 이런 걸로 시끄러울 시기였는데 갑자기 판을 돌려버리는 거죠. 주 4.5일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닌 질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 아니 주 4.5일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언론사 기자들도 월급쟁이고 굉장히 과로하고 계신데 기자들도 위에서 데스크에서는 이재명 까라. 하지만 속내는 기자들도 주 4.5일제 하고 노동시간 좀 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 없으니까 이런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민생을 챙기면서 또 반대할 명분 없는 걸로 적폐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공격 못하게 이러면서 지지율은 계속 차곡차곡 쌓기. 이게 답답한 게 아니고 저도 한때는 가수, 중수의 생각으로 이재명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도 있긴 있었어요. 이재명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보수 민족주의자다 보니까 좀 더 화끈하게 정치판을 갈아엎어 주시길 기대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아니에요. 이재명은 지금 정치판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신의 한 수는. 그래서 주 4.5일제를 총선 전에 밀어붙이고 해서 이뤄내면 이것도 이재명 총선 압승한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 되면 주 4일제 공약 대선 때 주 4일제 임기 시작하면 하겠다. 이러면은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향에 나아가겠다. 이것도 이재명이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시대다. 노동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죠.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 주 4일제 많이 시작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윤석열을 주장하고 있으니 노동 시간을 늘리는 거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기득권 세력들,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노동시간 늘리고 이런 거 좋아할 수는 있어도 수적으로는 주 4.5일제 찬성하고 노동시간 줄이는 거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면 이재명의 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청년 실업자 수가 32만 명이에요. 전체 실업자 86만 명의 37%가 청년 실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싶은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 또 취업 준비자, 취업자 중에서 더 좋은 직장을 원하는 추가 취업 희망자 등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도 49만 명이나 된답니다. 이것들도 이재명이 계속 챙기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청년들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이재명이 분명히 계속 할 것이고 윤석열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조금만 상식적인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이재명은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국민의힘도 갈기갈기 분열이 됐고 민주당은 분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비하면 민주당은 아직도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 견고합니다. 지지율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배경이 민생 예산, 원상복구, R&D 예산, 아리백 재생에너지, 온 동네 초등 돌봄, 아동수당 20만원, 내일 체험공제, 청년 일자리 예산, 새만금 예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소상공인 가스 전기료. 그러니까 민생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너무 집중하고 전념하시다 보면은 병립제다, 연동형 비례제다, 별의별 거 계속 골치가 아픈 상황까지 민주당 내에서 지지자들끼리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선택을 하건 이재명이 선택하는 것만 지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재명은 근데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서
병립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건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지지를 열심히 해줄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고생해온 것을 되돌아보면 이재명이 대부분 틀린 게 없이 정답만을 선택해 왔어요. 이재명이 난관 극복, 고난 극복의 전문가 장인이지 우리 일개 유튜버들, 민주시민들이 이재명만큼 난관을 돌파하는데 더 전문가들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아 보여도 이재명의 전략에 비하면 하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재명의 선택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이재명이 시원시원한 적폐청산의 적임자다. 친일 청산까지 다 하고 언론사 조중동 폐간시키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거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자제해야 해요. 그건 이재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못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이 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자신은 기득권들의 돈과 권력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놔두고 있는 건데 이재명이 누구나 만족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사람이다. 경제의 최고 전문가다. 이런 것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재명이 살아남아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재명이 민생 챙기고 이런 거는 보도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언론사 기자들이 그걸 깔 수도 없고 그러면 이재명한테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죠. 이재명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TV조선은 가장 나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폐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열광하고 시원시원한 진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갈아엎을 개혁의 적폐청산의 적임자다. 이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권에 한 80%까지 이재명이 왔어요. 거의 막바지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권 가도에서 이재명이 너무 강렬한 적폐청산의 이미지를 우리 지지자들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더독이었을 때 성남시장으로서 마이너로서 세를 불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속내를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시원시원하다 멋이다 이랬지만 지금은 대통령을 노릴 때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은 이재명이 적폐청산 이런 거는 이제 언급 자제에 언급하고 이재명이 경제를 살려준다.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고 밀어줘야 돼요. 이재명 과거에 막 망치 들고 부패 기득권 세력 부숴버리겠어. 조선일보 아웃 이런 거 하셨는데 이제는 이재명은 안 해요. 신문 수박들도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비판하고 대립하는 스탠스 절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수박들은 공격도 안 했는데 지들이 숨 막힌다고 깍깍거리고 있어요.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앞으로는 안 보여드릴 건데 과거에 이랬었던 거를 기대하시고 지금 답답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재명이 강렬한 개혁을 지금 한다고 설치면은 이재명은 죽어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이 정치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데인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심한 말이다 이러시겠지만 윤석열 뒤에는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 뒤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조선일보 방상훈이 있고 그들 뒤에는 일본의 자민당이 있고 미국의 민주당이 있어요. 전 세계 적폐 기득권들이 뒷배가 엄청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CIA가 이재명 암살을 만약에 하라는 이런 게 내려오면은 이재명 죽을 수 있어요. 이재명이 너무 적폐 기득권들을 다 조져버릴 거라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확산시킨다면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민생을 외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살아남고 지지율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진짜 이재명을 사랑한다면 이재명이 민생을 챙기는 거를 계속 몰빵으로 지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하기 전에 인권 활동가, 시민운동가, 변호사 할 때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여기에 뛰어든 투기 세력의 부당 행동을 저지하는 반대운동을 했었는데 이때 토건 세력들이 큰 규모의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반대운동에 가담하지 않으면 20억을 주겠다는 유혹도 있었대요. 그 유혹을 거부하니까 본인과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 경찰서 허가를 받아서 뒷주머니에 유견발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닌 바 있다 전했어요. 요런 성남시의 토건 세력들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친일 적폐 기득권 또 한중일 공조 체제로 중국, 러시아, 북한과 신냉전 시대를 구축하려는 미국 유태 권력의 뒷배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이재명 죽으란 얘기죠. 이재명은 답답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아서 자기가 진짜 개혁을 할 때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라는 건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